8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5.18 연구대생 600명 채널에서 이야기해 드릴 내용은 왜 5.18 시위대는 차량화 대대가 필요했을까? 이 주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8 광주 사태 때 1980년 5월 20일 밤, 그러니까 광주 시내에서는 택시 200대, 버스 10여 대, 트럭 이런 거를 막 동원해서 공수부대 병력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 왜 시대는 시용품이 아닌 차량화 대대가 필요해서 아시아 자동차 기습을 준비를 했을까요? 그 시간에 경상도 군인들로만 이루어진 공수부대가 광주 시민을 막 죽이고 있기 때문에 전 광주 시민들이 다 나서서 공수부대를 몰아세우고 있을 그 시간대에 왜 굳이 차량화 대대의 필요성을 느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광주 시내에서 지금 공수부대를 몰아세우고 있는 시위대가 왜 굳이 차량화 대대를 필요로 해가지고 그 중요한 시간대에 병력, 인력 1000명을 빼내서 한밤중인 그 시간에 아시아 자동차로 몰려가서 진입로 3군데를 절단을 했느냐 이겁니다. 왜? 그것도 일반 광주 시민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겁니다. 예를 들면은 장애물을 설치를 한다든지 차량을 가져다 놓고 길을 막는다든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전차, 장갑차가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로 길을 절개절단을 해 놓는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병력 1000명 정도를 동원해서 한밤중에 길을 끊었다는 것은 다음날 아침에 누군가가 아시아 자동차를 기습을 했을 때 한국군들이 전차와 장갑차 또는 차량으로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그런 전술적인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는 사전에 엄밀하고 충분하게 계획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그런 물적 증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준비 단계의 출발점은 어딜까요? 바로 이 준비 단계의 출발점은 24단 지휘부가 그 시간에 용산역에서 예하 연대와 함께 광주로 출발하기 위해서 대기 중이었을 그런 시간인데 그 24단 지휘부를 예하 전투병력인 연대병력과 분리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이미 알고 그런 작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광주 시내에서 택시 200대를 동원해가지고 차량 시위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서울에서는 24단이 광주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특히 사단 지휘부가 용산역에 집결을 해서 연대병력과 함께 광주로 열차로 내려온다는 그런 정보를 광주 시대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용산에 집결했던 24단 지휘부를 곧 분리를 해서 별도로 육로로 기동을 해서 광주 고속도로 입구를 통해서 전투교육 사령부로 간다는 것을 미리 알고 아시아 자동차 진입로 3군데를 절단을 한 한편 24단 지휘부가 통과할 그 길목에 야전 전투 공병 장애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다음날 아침에 아시아 자동차 기습을 할 때 그 기습을 하는 그 기습대가 어떻게 한밤중에 다 끊어놓은 길을 피해서 안 끊어놓은 나머지 한 길을 이용해서 아시아 자동차를 갈 수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얼마나 이것이 사전에 계획되고 준비된 행동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발적인 행동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5.18 광주 사태 때 명백하게 벌어졌던 사실적 행동을 놓고 봤을 때
도대체 왜 시대가 차량화 대대가 필요했으며 그 차량화 대대를 만들기 위해서 한밤중에 공수부대를 공격해야 되는 그 한밤중에 누군가 1000명을 동원해서 길을 다 절단을 해 놨을까 이겁니다. 그리고 그 길 공사에 동원했던 사람들 1000명의 생사는 어떻게 됐을까? 이 점도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5월 단체들은 공수부대가 광주 시민을 학살해서 교도소에 묻었다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예산을 타가지고 교도소 일대를 파헤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단 한 구의 시신도 나온 바가 없습니다. 아마도 아시아 자동차 인근을 파보면은 많은 시신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길목을 끄는 사람들은 분명히 광주 사람들입니다. 동원되었던 광주 사람들이죠. 이렇게 길목을 끄는 사실도 광주 사람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비밀로 붙였습니다. 40년 동안을. 그런데 4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을 그럼 비밀 야간 전투 공병 작업을 했던 장소를 파헤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명백하게 남아있는 것은 왜 특검이 이 사실을 수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5.18 수사 기록을 보게 되면은 21일 오전 8시 10분 24단 지휘부를 기습했던 300명의 괴한들이 그 차량들을 끌고 아침 9시경 아시아 자동차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표기만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끊기지 않은 길 한 군데를 이용해서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24단 지휘부 차량을 기습했던 300명이 24단 지휘부 차량을 끌고 바로 아시아 자동차로 갔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다른 300명이 버스 6대로 아시아 자동차에 도착을 했다. 요렇게만 딱 기술을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수사를 했던 5.18 특검은 앞으로 두고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왜 광주의 시대가 차량화 대대가 필요를 했고 그 차량화 대대를 만들기 위해서 택시 200대를 동원해서 처절하게 공수부대원을 공격해야 되는 그 시간에 왜 아시아 자동차 진입로를 일반적인 장애물 설치가 아닌 절개 절단 공사를 했는데 그 목적이 바로 전차, 장갑차, 군용 트럭이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파헤쳤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행동들이 예비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일까요? 그렇다면은 그 인력을 동원하고 장비를 동원하는 그런 비용은 어디서 갑자기 나왔을까요? 5월 단체는 공수부대의 잔인한 진압에 의해서 광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지휘부가 없는 그런 시위였다고 지금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긴급하게 1000여 명을 동원했고 어떻게 중장비와 이런 도구들을 동원을 했는지 그 점이 의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휘부가 있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한 조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공수부대에 맞서가지고 시위하는 시민들이 차량화 대대가 필요했다고 쳐도 일리가 있다고 쳐도 아니 어떻게 전차와 장갑차 그 다음에 기동부대가 출동하는 그런 길목을 절개 절단해서 통과를 하지 못하도록 그것도 진입로 한 군데가 아니라 3군데를 절개 절단을 해놓고 한 군데만 남겨놨느냐. 이것이 아주 의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다음 방송에도 더 나열할 그런 사항을 빼고 요점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런 행위는 절대로 광주 시대가 한 행동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 광주 시대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40년 동안 어느 누구도 발설하지 않고 비밀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런 시위가 시위대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 아니고 북한에 의해서 저질러졌고 김대중에 의해서 저질러졌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5천만 한국
국민이 다 알게 되는 날 5.18 역사는 다시 씌워지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정기는 바로 잡아질 것입니다. 5.18 연구대생 600명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절대로 5.18에 북한군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주장에 동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주장이야말로 김대중의 죄상을 더 깊이 묻어오려는 그런 칸의 계략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구독과 추천을 눌러주셔가지고 이런 진실을 국민들이 많이 알게 해야 됩니다. 특히 해외에 계시는 교포분들은 더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마도 규제와 통제를 받고 있어서 알려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영어로 또 준비해서 미국 쪽에다가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의 역사 왜곡으로 한국의 국력은 소진되어 가고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왜곡의 뿌리는 바로 5.18 역사 왜곡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려면 구독을 눌러서 많은 사람들이 5.18 역사 왜곡의 진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채널은 진실 알리기 채널이므로 절대로 모금을 하지 않고 후원금을 받지 않고 좌우 차별 없는 사실만 이야기합니다.